송유순, 조정숙의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대화법 제1장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급변하는 아이들의 세상. 부모는 아이들이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생명체로 태어나 지금까지 그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커갈수록 설 자리가 없어진다.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되기 때문이다. 아이의 생활에 부모의 역할이나 공간이 작거나 대화가 안 되면 부모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기 쉽다.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부모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수준으로 대화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의 아이들은 어릴 때는 부모를 잔소리꾼으로라도 인정하지만 아이가 중고생이 되면 부모는 친구보다 못한 자신의 적으로도 생각하게 된다. 이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세상이 하도 빠르게 변해 부모가 아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에 차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부모는 꿈을 갖고 살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살지만 아이들은 꿈은 부담스러운 거라 생각하고 현실에 충족하려 한다. 부모는 인내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것만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여 모든 일을 쉽게 포기한다. 부모는 공부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지만 아이는 학과 공부보다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 가족과 같이 하고 싶고 TV도 같이 보고 싶지만 아이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데 익숙하다. 부모는 미래를 내다보고 살기를 원하지만 아이는 지금 당장의 즐거움에 더 관심이 많다. 부모는 착한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아이들은 능력 있는 친구를 선호한다. 이러한 견해 차이에서 부모와 아이는 항상 마찰이 심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처럼 세상의 변화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부모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처럼 부모의 생각에 아이들의 생각을 무조건 맞추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그 어떤 아이도 부모의 의지대로 살아줄 아이는 없다. 세상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적응하기 어렵듯이 그만큼 아이 교육도 세상의 변화에 따라 비례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아이들을 대할 것인가? 그것은 아이들이 있는 대로 보아주고 그들에게 대화 스킬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시대의 변화에 부모들이 순응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한우물령 인간으로 한 가지만 잘하는 아이보다는 여러 가지를 잘하는 멀티플레이어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부모는 한 가지만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를 배우게 하고 그들 중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부각시켜주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미래 사회의 생존력을 가지고 성공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다면 창의성을 가진 아이로 만들어야 한다. 창의성은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이제 똑같은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 무언가 다른 것을 찾는 사람들의 욕구가 많으므로 남과 다른 생각을 창의성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사회의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모들이 IQ 지능만을 중요시했다면
이제는 EQ, 정서지능, MQ, 도덕지능도 길러줘야 한다. 따라서 예전에는 부모의 역할은 학교나 학원을 잘 보내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길러주면 되었지만 이제는 EQ, 정서지능, MQ, 도덕지능을 길러주기 위해서 대화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에 젊은 부모들은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을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즐거운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저절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의식주를 공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연령대에 맞는 올바른 훈육을 받아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게 된다. 대화는 아이를 올바로 키워보자고 고심하는 부모에게 탁월한 아이 양육 방법을 제공해준다. 아이들은 대략 2, 3세 때부터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고자 한다. 유아기 때의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된다. 그들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이때부터 나쁜 습관이나 이기적인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지 않으면 그 영향이 평생 지속될 수 있다. 아이들은 3, 4세가 되면 뇌와 감성 능력의 50%가 발달되고 된다고 한다. 이때 지능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성격적인 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발달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평생토록 결함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사회를 인식하고 가치관, 도덕성, 태도, 성품 등의 기초를 다지게 되는 3세에서 7세까지의 부모의 역할과 아이와의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령의 아이를 가진 부모는 교사와 부모를 겸해야 한다. 교사로서 부모는 아이들이 습득하고 발전시켜야 할 좋은 성품과 습관들을 솔선수범하고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규칙을 세워서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실행함으로써 몸에 익숙해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때 좋은 언행에는 상을 주고 나쁜 언행에는 벌을 주는 상벌제도를 적용하는 등 나름대로의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찾아내어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교사의 역할과 더불어 아이들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대화법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 아이가 정말 잘 클 수 있을까? 이 시대의 부모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난제이다. 그러나 아무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해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부모와 아이 간의 의사소통의 통로만 개방이 잘 되어진다면 해답은 바로 그 깊고 깊은 대화의 통로에 가득 숨겨져 있다. 결국 아이와의 지혜로운 대화법의 기술이다. 대화법은 결국 아이와의 현명한 대화 기술을 통해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고 인생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고정관념 버리기.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숭고한 작업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양육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시간들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힘들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를 양육할 때 우리 아이만은 제대로 잘 키워보자
라는 비장한 각오를 매번 하게 되지만 변화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상처나 실수들을 바로 잡으려는 과정에서 자신의 변화보다는 아이에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강요하거나 과도하게 기대하거나 억압을 가한다. 많은 부모들이 어린 시절에 겪은 깊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 그리고 상처로 인한 잘못된 고정관념, 나쁜 습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을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반영하고 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거 부정적인 생각이나 습관들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 나쁜 습관이나 생각들을 조금씩 바꾸고 난 후 인생의 가치관이나 목표를 새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아이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은 모두 마음 안에 거울이 있다. 고정관념에 길들여져 있는 모습만 인식되어 그것들만 보려고 한다. 거울 뒤에 가려 보이지 않는 뒷모습은 읽으려 하지 않고 일관된 마음 안의 생각으로 바라보다 보니 어떤 부모는 아이를 말썽꾸러기, 악동으로 보고 아이들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하며 그들의 언행을 일일이 저지하며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으르렁거리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한편 어떤 부모는 아이를 선한 천사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하는 것은 모두 허락하며 마치 자신이 아이의 종이라도 된 것 같이 아이의 비율을 맞추느냐 절절 기며 산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출산하지 않는 요즘 외동아들, 외동딸들이 많다 보니 갈수록 이러한 현상들이 늘어가고 있다. 물론 양쪽 다 올바른 양육 방법이 아니다. 이것은 모두 부모가 쓰고 있는 안경 때문이다. 즉,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따라 아이들은 그 방향으로 키워지고 있는 것이다. 고정관념의 세계관을 버리고 맑은 마음을 갖는 것이 대화법의 첫 번째 준비 단계다. 부모로서 내 아이를 바라보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맑은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다음 나는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인가 스스로 자문하는 습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더 깊게 대화법의 기술을 강력하게 하는 동기 유발이 생성된다. 나는 좋은 부모인가? 내 생각을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등교 전이나 식사 시간을 잔소리하는 데 쓰고 있지 않은가? 나의 잘못을 아이의 탓으로 돌린 적은 없는가? 아이가 잘못을 깨달았는데도 되풀이하여 야단친 적은 없는가? 내 기분에 따라 아이를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이가 힘들어할 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조용히 격려해 주는가? 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아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는가? 아이가 이룬 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칭찬해 주는가? 가끔씩이라도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가? 부모의 고민.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방법을 잘 모르겠다. 나의 좋지 않은 습관을 바꾸고 싶다. 과거의 짐을 벗어버리고 새롭고 능력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 부모로서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싶다. 우리 아이를 탁월한 리더로 키우고 싶다. 아이의 잠재력과 능력을 잘 개발해주고 싶다. 아이를 스스로 책임지는 성숙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아이들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방적인 지시나 가르침에 의한 양육 방법으로는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키우기에는 힘들다. 부모로서 자신의 아이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스스로 자문하는 습관을 통해서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대화를 나눠야 한다. 자존감과 구분해야 할 것.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존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한다. 자존감은 좋은 단어이지만 지나친 자존감은 문제가 된다는 식의 부정적인 측면에 사용하게 되는 것은 자존감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기 때문이다. 자존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와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것은 자존감과 유사한 단어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존감과 유사한 단어들은 자존감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엄연히 차이가 존재한다. 자존감과 유사한 단어에는 자존심, 자만심, 자기 효능감, 자부심, 자긍심 등이 있다. 이들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자존감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풀리게 될 것이다. 자존감과 유사 단어. 자존심. 남에게 굽힘이 없이 자기 스스로 높은 품위를 지키는 마음을 말한다. 자만심.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마음을 말한다. 자기 효능감.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을 말한다. 자부심.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을 말한다. 자긍심. 자신 스스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자애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1. 자존심. 자존심을 자존감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어사전에서도 자존감을 다른 말로 자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존심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다. 자존감과 자존심의 공통점은 자신에 대해서 존중하고 긍정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자존감은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가치 있게 느끼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긍정을 뜻한다. 따라서 자존감을 갖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갖기 때문에 외부의 인정에 상관없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 반면에 자존심은 남에게 굽힘이 없이 자기 스스로 높은 품위를 지키는 마음으로 경쟁 속에서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라는 차이가 있다. 자존심은 자기의 능력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나 소속 집단으로부터의 승인을 기초로 발생한다. 정신분석적 의미에서 자존심은 자아와 초자아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자존심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쉽게 당혹하고 부끄러워하고 설득에 잘 넘어가고 타인에 대한 승인 욕구가 강하며 자존심이 인정받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 비하,
열등감 등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우울증 상태를 보이게 된다. 자존심이 낮아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타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반대로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자신만의 허영심이나 자만심을 갖게 된다. 자존심이 너무 높아 자신을 초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타인을 무시하는 성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2. 자만심. 자만심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마음을 말한다. 자존심은 자신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느끼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여기는 생각이지만 자만심은 자신에 대하여 매우 높게 유능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자랑하며 뽐내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만심은 과도한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자존감과 자만심의 공통점은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자존감과 자만심의 차이는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자만심은 비교 대상을 통해 남들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상대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즉, 자존감은 상황에 관계없이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확고한 것이고 자만심은 상대방과의 평가를 통해 자기 만족감을 얻는 것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잘 인식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반면에 자만심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며 자신의 능력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자만심이 강하면 타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난을 들을 수 있다. 때로 과도한 자만심의 표현은 자신의 평정심을 잃은 행동이거나 자신의 우울 상태를 방어하고자 하는 역기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3. 자기 효능감. 자아 효능감을 자존감과 같은 의미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자존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느끼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여기는 생각이다. 자아 효능감은 심리학적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을 말한다. 자존감과 자아 효능감의 공통점은 자신에 대하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여기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자존감과 자아 효능감의 차이는 자존감은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여기는 생각이지만 자아 효능감은 자신에 대하여 유능하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이라는 것이다. 즉, 자존감은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지만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신념이라는 것이다. 자아 효능감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으며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면에 자아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나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4. 자부심. 자부심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을 말한다. 자존감과 자부심의 공통점은 스스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여기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자존감과 자부심의 차이는 자존감은 자신의 기본적인 능력과 가치를 경험하되 성과가 좋든 나쁘든
상황과 관계없이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반면에 자부심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좋은 성과가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자기평가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부심이 생기지 않으므로 자부심은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일시적인 자기 만족감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자존감은 스스로의 만족이지만 자부심은 타인에 의해 인정을 받아야 생기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5. 자긍심. 자긍심은 자신 스스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자긍심이 생기려면 내 스스로가 자신에 대하여 자랑스럽고 즐거운 감정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자긍심은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계기나 이유가 필요하다. 자긍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어떠한 능력, 실력, 기술, 특징 등이 성취감을 가져올 때 나타난다. 즉, 결국 자긍심은 자신을 성취감이 바탕이 되어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자존감과 자긍심의 공통점은 스스로 외부의 영향이 없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자존감과 자긍심의 차이는 자존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을 존중한다. 반면에 자긍심은 성취감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본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5. 자애심. 자애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용하는 한자에 따라서 자애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한다. 자애심은 아랫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는 마음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애심은 자존감과 비슷하게 사용하는 자애심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자애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스스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성실할 수 있으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성실하게 대하거나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존감과 자존심의 공통점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자존감은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가치 있게 느끼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긍정을 뜻한다. 따라서 자존감을 갖게 되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자애심은 자신의 가치나 능력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애심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가 없어도 단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자애심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자애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초로 발생한다. 따라서 자애심을 가지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게 된다. 자애심이 없으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자애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도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거나 미워하게 된다. 반대로 자애심이 너무 강하면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만 바라보게 된다. 결국 자애심이 너무 강하면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무시하려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애심은 필수지만 지나친 자애심은 주의해야 한다. 송유순, 조정숙의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대화법 제1장 자존감이란 무엇인가?